별들의 전쟁, 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의 주인공들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4강 첫 경기에서는 조한승 구단과 이영구 구단이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단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5승 10패로 이영구 구단이 앞서 있는데요. 상대 전적이 가리키는 대로 초반은 이영구 구단의 우세였습니다. 하지만 대국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반전됐고 네, 조한승 구단이 100으로 한 집 반을 남겼습니다. 이렇게도 쓰면 어땠나요? 그러면 지금은? 이때는 사실 나쁘다고는 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전 진행을 계속 따라가보면 크게 안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100이 늘어도요?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차이.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네. 그럼 실전에 조금 손해를 봤다는 거네요, 영구 구단은. 근데 이거 막힌 게 너무 어려운데. 네네네. 최근에 좀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좀 실력도 부족한데 어찌됐건 또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결승의 주인공을 가리는 4강 두 번째 경기가 27일에 열렸는데요. 박영훈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 결과 자, 100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되게 친하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요. 또 오늘 이렇게 김지석 사범한테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우승해야 될 것 같아요. 조한승 구단과 박영훈 구단은 제19회 맥심 커피배를 두고 결승 3번기를 치르게 됩니다. 박영훈 구단은 9회와 12회에서 우승한 바 있고 조한승 구단은 4강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5승 11패로 박영훈 구단이 앞서 있는데요. 조한승 구단과 박영훈 구단의 결승전은 오는 4월 9일 저녁 제1국으로 시작됩니다. 전통의 국내 종합기전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의 본선 8강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9일 16강 7번째 경기가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힘든 예선을 통과한 후 24강에서 강동윤 구단을 꺾어 화제를 모은 백찬희 3단과 올해 바둑왕전 4강 진출로 기세등등한 김명훈 6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바둑은 김명훈 선수의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약 이 바꿔치기였다면 집으로는 어땠을지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 두 기사인데요. 네, 뭐 이 변화를 정확히 검토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워낙 실력이 강하고 제가 존경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30일에 열린 16강 마지막 경기에선 신진섭 8단과 이창석 4단이 맞붙었습니다. 현재 랭킹 2위와 44위에 올라있는 두 선수의 역대 두 번째 대결이었는데요. 앞선 대결에선 신진섭 8단이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초반부터 국면을 리드한 쪽은 신진섭 8단이었고 조금씩 차이를 벌려나간 끝에 결국 대국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네. 좀 항복을 했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그 이제 초읽기 몰리면서 수읽기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차이가 벌어지면서 오늘 신진석 8단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8강으로 가는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오늘 대국을 승리를 하면서 올해 이제 11승 8패를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본인으로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좀 컨디션도 그닥 괜찮지 않다고 보니까 좀
바둑 둘 때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장고에서 최근에 좀 많이 졌는데 이제부터 더 잘해서 좀 승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다면 뭐 가장 집중적으로 좀 이 본인이 고쳐야 되는 부분, 좀 속기로 두는 부분을 지금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포석이나 뭐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초일류 기사들에 비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다른 초일류 선수들의 기본을 보면서 감각적인 부분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전은 오는 4월 12일에 시작됩니다. 딥젠고의 은퇴 무대로 준비된 바둑전왕전 파이널에서 박정환 구단이 딥젠고에게 패했습니다. 지난 1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바둑전왕전 파이널 2국은 박정환 구단과 일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딥젠고의 경기였습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2017 이후 1년여 만의 재대결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안 두네요, 근데. 뚫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를 뚫게 되면요. 네. 지금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곤란하네요. 이렇게 두고 막을 수가 없죠. 보통은 그렇게 두어야 하는 한 점을 자리인데요. 잡히니까요. 네. 네.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귀에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어쩔 수 없이 이곳 선택을 했고요. 일단 막아서는 모양 자체로만 보면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박정환 구단이 더 이상 버텨가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국에서 박정환 구단은 169수 만에 패배를 인정해 딥젠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둑전왕전 파이널은 딥젠고가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에게 패배를 안겼던 한중일 대표 기사들을 상대로 리벤지 매치를 벌이는 대회입니다. 중국의 미위팅 구단과의 재대결이었던 바둑전왕전 파이널 1국은 미위팅 구단의 승리로 마무리된 바 있는데요. 딥젠고는 박정환 구단과의 대결에서 서력에 성공하며 은퇴 전 1승을 보탰습니다. 최대한 만만치 않게 가고 싶었는데 초반에 좀 실패한 게 많이 아쉽고요. 좀 초반에 많이 안 좋아서 쭉 밀려서 힘 한 번 못 써본 게 아쉽지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딥젠고의 은퇴 무대 바둑전왕전 파이널 3국은 오는 4월 7일 일본 기원에서 조치용 구단과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제6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 대만 영재바둑 대결에서 한국의 박현수 2단이 우승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 제6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 대만 영재바둑 대결에는 제6회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대회 우승자 박현수 2단이 한국 대표로 출전했고, 일본의 오니시 류에이 3단, 중국의 천하오신 3단, 대만의 시아오홍 5단이 각국 대표로 출전해 총 3회전 풀리그 방식으로 4개국 영재 대결을 펼쳤는데요. 네, 한일전은 박현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반의 스타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니시 류에이 선수. 그렇지만 중후반은 역시 박현수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 1회전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박현수 2단은 1회전에서 일본의 오니시 류에이 3단에게 188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뒀고, 이튿날 2회전에선 중국의 천하오신 3단에게 188수 만에 불계패를 당했습니다. 28일 최종 3회전이 열렸는데요. 네, 마지막에 갑자기 미세해지면서 두 선수도 많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네, 박현수 선수 영웅 같다. 네, 대역전극이었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가 종반에서 해내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박현수 2단은 대만의 시아오홍 5단에게 흑한집 반승을 거두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박현수 2단과 일본의 오니시 류헤이 3단이 나란히 2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승자승 원칙에 따라 우승 트로피는 박현수 2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어제 졌을 때는 우승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오늘 두는 바둑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수 2단은 오는 25일 제6회 합천군 초청 바둑대회의 마지막 이벤트로 박정환 구단과 기념대국을 갖습니다. 지난달 28일 2018년 한국기원 첫 이사회인 제87회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무술년 한국 바둑의 출발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기원 이사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는 올해 첫 이사회인 만큼 신규 임원 선임과 지난해 실적 및 결산, 올해 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정기이사회는 바둑진흥법 제정 추진 현황 등 바둑계의 다양한 현안들의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 등을 살피며 한국 바둑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조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둑진흥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바둑 발전의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마련된 바둑진흥법의 제정안 통과로 한국 바둑 부흥의 토대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7라운드와 8라운드가 끝났습니다. 12경기가 동시에 열린 통합 7라운드에선 개막전부터 6라운드까지 연승을 이어온 여수 거북선이 충남 SG골프에 3대0으로 시즌 첫 패배를 당해 올 시즌 처음으로 순위표 최상단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자리를 맞바꾸며 2위로 내려앉은 건데요. 여기에 인제 하늘내림과 부안 곰소소금은 또 한 번 패배를 당해 각각 5연패와 6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이어진 8라운드. 첫 경기는 서울 바둑의 품격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 3연패 후 3연승으로 기세 반전에 성공한 신생팀 서울 바둑의 품격. 이번 상대는 경기 호반건설입니다. 아직 시즌 2승에 불과해 갈 길이 바쁜 워킹맘 군단이죠. 첫 승점은 이국 용병 맞대결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호반건설의 판양과 서울 바둑의 품격 헤이자자의 대결은 판양이 우세한 가운데 타협 없는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형세가 뒤바뀐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이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순식간에 이거는 하나, 둘. 한양 선수도 자기가 방금 실수를 했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약간은 자책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국의 승자는 서울 바둑의 품격의 헤이자자 선수가 됐습니다. 헤이자자는 2주 연속 등판에 2연승을 기록하며 팀 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장고 대국은 김은성과 강지수의 대결. 이 대국은 초반부터 강지수 선수의 우세가 지속됐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역전 상황으로 결국 경기 호반건설의 김은선 선수가 248수 만에 11집 반이라는 큰 차이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결국 승부는 주장전에 맡겨졌는데요. 경기 호반건설 김혜민 주장에게 상대 전적 11승 8패로 앞서 있는 서울 바둑의 품격 박지연 주장. 두 선수 모두 여자 바둑리그 원년 멤버인데도 여자 바둑리그에서의 맞대결은 처음입니다. 초중반은 백을진 김혜민 주장의 완연한 우세였습니다. 그 바둑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이제는 백이 뭔가 흑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백이 선택한 수들이 이곳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두터운 수들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흑돌이 다 살아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얻은 것도 없고 일단 이 좌변 쪽에 흙집이 너무 크게 났어요. 좋았던 흐름을 여자 바둑리그 중반전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8라운드 1경기, 서울 바둑의 품격이 경기 호반건설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제2경기는 올 시즌 최강 두 팀의 빅매치였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8라운드 두 번째 경기는 여수 투어로 진행됐습니다. 시즌 첫 지역 투어가 시즌 최고의 빅매치로 이어져 더욱 큰 관심을 모은 승부였는데요. 통합 라운드의 1패로 내내 지켜온 1위를 빼앗긴 여수 거북선과 주장 교체라는 대변수에도 지난 시즌 우승팀의 자존심을 이어온 현재 1위 포항 포스코 캠텍의 맞대결. 오더는 여수 거북선의 우세로 보였습니다. 시즌 초반 여수 거북선의 연승을 주도한 이민진이 올 시즌 단 1승밖에 거두고 있지 못한 강다정을 시즌 4승 2패를 기록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슬아가 다소 불안한 전력을 보여온 포항 포스코 캠텍 박태희 주장을 맡아 여수 거북선의 유리한 경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포항 포스코 캠텍의 필승 카드 조혜영과 여수 거북선 주장 김다영의 빅매치가 성사됐는데요. 불과 열흘 전에 열린 올해 황룡삽의 대표 선발전 결승에서 김다영이 조혜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어 포항 포스코 캠텍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대결 결과는 3대0. 여수 거북선이 홈그라운드에서 숙적 포항 포스코 캠텍을 완파하며 1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의 아쉬움을 새 시즌 첫 대결 완봉승으로 갚았습니다. 8라운드 제2경기, 여수 거북선이 포항 포스코 캠텍을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제3경기는 서귀포 70리와 서울 부광약품의 대결. 이번 시즌 단 한 차례의 연승도 없이 3승 3패를 기록 중인 서귀포 70리. 사흘 전 통합 라운드에선 시즌 세 번째 완봉승을 거둬 개인 승수는 어느 상위권 팀에도 밀리지 않는데요. 연승이 간절한 이번 라운드. 상대는 만만치 않은 서울 부광약품입니다. 연승의 아이콘 김채영이 주장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2연승 후 2연패, 다시 2연승을 기록 중인 팀인데요. 8라운드 경기엔 2번 출전해 2번 모두 승리를 거둔 용병 루민취안이 장고대국에 나섰습니다. 시작은 그다지 희망적이진 않았습니다. 승리를 기대해 봄직했던 루민취안이 상대 주장 오정화와 맞붙어 승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2국에서 최연소 신인 김경은을 잘 요리해 역전에 성공하는가 싶었던 권주리 선수가 뜻밖의 재역전패를 당하고 맙니다. 장고판의 형세도 서울 부광약품에 불리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마를 살려낸 서귀포 70리의 오정아 선수가 중반 형세 판단에 착오를 일으켜 이번엔 서울 부광약품에게 1승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정아 선수와 루민취안 선수. 루민취안 선수가 오정아 선수의 연승을 막았습니다. 루민취안 선수 대단하네요. 아까 분명히 좀 바둑이 나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큰 승리인데요. 오정화 선수 지금 개인 전적 6승이고 김채영 선수와 함께 다수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선수. 그리고 항상 경기 때마다 저번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칭찬을 받는 선수인데 루민찬 선수가 서울부강약품에게 1승을 안겨다 줍니다. 승부는 김채영 주장과 조승아 선수의 대결에 맡겨졌습니다. 시즌 6연승의 김채영 주장. 의외로 조승아 선수에게는 상대 전적 2패 중인데요. 이대국 역시 승패는 작은 실수에서 결정됐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이쪽을 한 칸을 뛴 것은 이바둑을 진다면은 만약에 거의 패착으로 지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에 패감을 썼으면은 흙이 엄청나게 괴로웠는데 확실하지 않은 곳을 떴고 그리고 하변을 넘겨줬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잡힐 것 같아요. 하는 수가 잘 안 보이죠? 결국 풀립니다. 김채영 선수 불계승입니다. 어느 정도는 서울부강약품도 좀 포기한 순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김채영 선수가 엄청 흔들렸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바둑을 잡아냅니다. 대단합니다. 이 승리로 김채영 주장은 2시즌을 통틀어 2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서울부강약품의 시즌 첫 3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필승 주장의 확실한 존재감이 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네요. 서울부강약품, 서귀포 71을 2대1로 이기고 3연승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충남 SG골프와 부안 공소소금의 대결. 여자 랭킹 1위 최정 주장과 여자 랭킹 2위 오유진 주장을 각각 보유한 양팀. 이날 대결에서는 두 주장 모두 상대 외국인 용병과 마주 앉았습니다. 2국에서는 3연패의 김신영과 5연패의 허서현이 연패 탈출을 건 승부를 펼쳤는데요. 김신영 선수가 포석을 주도하는 가운데 시작부터 난전이었던 이 바둑. 결국은 153수 만에 김신영이 흑불계승을 거두고 팀의 첫 승점을 안겼습니다.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오유진 주장의 장고대국에서 이 경기의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전투적이고 진취적인 스타일과 유연하고 균형 잡힌 스타일로 대조적인 기풍을 보여주는 두 선수. 장고대국의 결과는 180수 만에 판가름 났습니다.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라운드, 1라운드 때 출전을 해서 패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늘까지 4연승을 달립니다. 승기를 잡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결국 마지막까지 그 우위를 지켜내면서 팀의 승리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바둑 어려웠나요? 예, 어려웠어요. 어떤 것이 어려웠나요? 중간 좀 대마 좀 위험해서 걱정했어요. 아, 그렇군요. 루이나이웨이 선수를 기억하고 아시는 한국 바둑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고 인사를 할게요. 옛날도 아니고 원래 한국에 길게 있어서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의 패배가 확정된 상황에서 리그 최강자 최정 주장을 상대해야 했던 호지사와 리나. 최정과 호지사와 리나는 얼마 전 생코베 3, 4위전에서 승부를 펼친 바 있는데요. 보름 만에 다시 만난 두 선수의 대결에서 최정 선수가 다시 승리를 거둬 팀에 또 한 번 완봉승을 안겼습니다. 5번의 승리 중 4번이 완봉승입니다.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 화끈한 팀의 매력. 후반기에도 계속될까요? 8라운드 4번째 경기. 충남 SG골프가 부안 공소소금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반환점을 앞둔 2018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상위권 대격변을 가져올 2, 3위간의 빅매치가 오는 9라운드 4경기에 예정돼 있는데요.
전반기 종료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순위로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와 스토리가 살아있는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이번 주에도 바둑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